안녕하세요. 마이빌딩 김무영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17년간 열심히 일하시고 최근에 세무사로 개업하신 이성재 세무사님을 초대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상속, 증여, 양도, 세무조사 등 17년간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작년 9월부터는 세무사로 활동 중인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마이빌딩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세무사님을 모신 만큼 이제 빌딩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법인인지 개인인지, 어떻게 매입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세요. 그것부터 일단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질문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는 것 같고요. 국세청에서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구입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좀 봤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세무사님을 모시고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싹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무사님, 그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가 좀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택을 취득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 내에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가 됩니다. 이 채널 명칭과 김문영 대표님이 운영하는 상호가 마이빌딩이니까 빌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빌딩을 개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총 4.6%가 부과되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된 법인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중과돼서 총 9.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50억짜리 빌딩이면 세금만 벌써 2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법인으로 취득을 하면은 시작부터 손해네요? 네, 그래서 법인으로 빌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된 법인을 인수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에도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으로 법인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죠. 가상 구로 디지털 단지 내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됩니다.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취득세를 좀 간략하게 알아봤으니까 이제 보유하고 운영하는 단계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건물을 사면은 임대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때는 또 누가 유리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법인이 좀 더 유리합니다. 통상 빌딩을 보유할 정도의 분들은 다른 소득들도 많이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요.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다 보니까 임대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합산돼서 과세가 되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49.5%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반면에 법인은 소득금액이 200억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1%에서 22% 수준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임대법인의 경우에는 2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임대법인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법인입니다. 첫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수입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둘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셋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것. 추가로 빌딩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가입하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보유하는 단계만 볼 때는 또 법인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양도하는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결국 빌딩 투자의 꽃은 이 매각 차익이잖아요. 50억에 사서 내가 만약에 100억에 매각을 했다. 이때 세금 어떻게 될까요? 이 표를 보시죠. 개인하고 법인을 구분을 해봤는데 세율 같은 경우는 개인은 6%에서 45%, 법인은 10%에서 22%까지 차이가 있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임대법인의 경우에는 2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개인은 적용이 되는데 법인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 같은 경우는 개인은 증빙 가능한 필요 경비가 좀 한정적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운영비 등 경비가 좀 더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내는데요. 개인에 비해서 법인은 세율이 낮지만 나중에 그 돈을 개인 주주들이 가져갈 때는 배당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 너무 잘해주셨지만 좀 더 쉽게 사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강남에 50억짜리 꼬마 빌딩이 나왔습니다. 보증금 5억에 월세 1,500만 원이 나와요. 요즘 이런 거는 사실 잘 없어요. 1,500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개인으로 살까요? 법인으로 살까요? 취득세부터 한번 비교를 해 주시죠. 일단 취득세에서부터 개인이 기선을 제압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4.6%가 적용돼서 취득세만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반면에 법인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설립된 지 5년 미만 된 법인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 9.4%가 적용돼서 취득세가 약 4억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또 도장 찍자마자 세금만 2억 4천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럼 또 개인이 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중과되지 않았을 때는 법인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4.6%로 동일합니다. 중과가 되지 않는 쪽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월세 받는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500만 원이면 연간 임대료만 1억 8천만 원이죠. 빌딩 살 정도의 자산가면 이미 다른 소득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최고 세율 구간에 걸려서 임대소득의 거의 절반, 최고 49.5%를 세금으로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1년에 세금만 8, 9천만 원 정도 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비용 처리가 좀 더 많이 폭넓게 되고 대표이사 급여,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건물 관리비, 경비로 인정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냅니다. 세율도 지방세 포함해서 11%에서 22%까지로 개인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임대법인의 경우에도 22% 세율로 개인보다 낮은 편이고 법인이 이익을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를 내긴 하지만 배당의 시기와 금액을 또 조절할 수 있어서 소득세를 조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역시 세금은 어려워요. 개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에 비해서 또 법인은 법인세, 또 주주로서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빌딩 같은 경우는 보통 법인 명의로 취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법인 명의로 하죠. 요즘에는 개인 명의로 들어간 사람은 정말 드물게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10년이 흘렀습니다. 상권이 좋아져서 이 50억짜리 빌딩을 100억에 팔게 됐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무려 50억이나 되는데 이때 세금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법인의 엄청난 파워가 나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10년을 보유했으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무려 약 19억 원 정도 나옵니다. 50억은 벌어서 40% 가까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를 계산을 하면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약 11억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또 양도세를 보면은 뭐 8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럼 또 법인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숫자만 보면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죠? 법인 통장에 있는 100억은 내 돈이 아니라 법인 돈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면 배당을 받거나 급여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소득세가 또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결정이. 결국 내 주머니에 진짜 꽂히는 돈까지 계산을 해봐야 승자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주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 배당을 하는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금액을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고 자녀에게 법인 지분을 증여하는 것도 그냥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역시 17년 내공이 어디 안 가시네요. 네. 그 정리를 해보면은 장기 보유를 하면서 간단한 운영 방식을 원한다면 개인이 유리하겠지만 뭐 세금을 조절하거나 증여가 목적이라면은 법인이 또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설계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절감됩니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네요. 아는 만큼 모이고 네. 준비한 만큼 절감됩니다. 이성재 세무사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책 개정판 나온다면서요 또. 작년에 책이 첫 출간됐는데 음. 좀 잘 팔려서 이번에 개정판 나오고 얼마나 팔려요? 네, 작년에 좀 많이 팔렸어요. 얼마 버셨나요? 좀. 좀 벌었나요? 네. 밥 한 끼 사주실 수 있을 아유, 정도인가요? 물론이죠. 그러면 또 강의도 하신다면서요? 아, 예, 이번에 음. 세무사들 대상으로 상속세 증여세 강의를 하게 돼서 일반인은 못 가나요? 일반인 오셔도 됐는데 대부분 대상은 세무사입니다. 너무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강의도 하시고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국세청 17년의 경력이 또 어디 가도 또 인정받네요. 오랜 기간 수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세무사 네. 진짜 저도 많이 알지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군요. 오늘 꿈을 이뤘어요. 세무사님 이렇게 경력 오래되신 분 모시고 유튜브 찍는 게 꿈이었는데 드디어 했네요.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출연입니다. 그러니까요. 첫 네. 테이프를 여기서 네. 끊으셨어요. 마이빌딩에서. 네, 대박 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하세요. 이미 성공하셨지만 책 개정판 나오면 한 번 더 출연해 주세요. 책 들고. 물론이죠. 음.